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저축이나 적금과 같은 방법으로 축적하는 것은 어두컴컴한 창고에 수확한 사과를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사과는 썩어가면서 그 가치는 퇴색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수확한 사과를 그저 쌓아둘 것이 아니라 좋은 성능의 냉장고에 넣어 신선하게 보관을 하거나 사과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그 가치가 빛을 발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부업에 뛰어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 역시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부업들에 발을 살짝 담갔다가 빼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입사하고부터 줄곧 퇴사각을 재워왔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돈이었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주는 월급 정도의 돈을 벌어들일 능력이 없었던 저는 우선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나서 다른 경제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직장을 얻는 일보다는 돈 버는 수단 자체를 강구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지금의 길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때로서는 또 나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직장인이 되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죠. 많은 분들이 부업이라고 하면 제2의 일로 인식해서 단어 자체만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섣불리 시도하기를 꺼려합니다. 재테크라고 하면 왠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가진 돈으로 쉽게 벌어들이는 일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되죠. 아무래도 시작 자체는 부업보다는 재테크, 즉 투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나 방법적인 문제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들에 좌절하게 되고 생각보다 투자에도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부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부업이라도 끈질기게 열심히 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을 보면 일 외적인 부분에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다니는 직장이나 잘 다녀야지 하면서 대부분은 부수적인 수입 그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말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부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몇 번의 시도 끝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나요? 어느 쪽이든 투자에 대한 노력은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은 말이죠. 여러분은 직장에서의 소득을 무엇으로 받고 있나요? 당연히 돈일 겁니다. 이 돈이라는 놈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인플레이션은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19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짜장면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0년대 평균 100원대였던 짜장면의 가격은 23년 현재 6,361원으로 약 50년 동안 63배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것은 반대로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70년대에 줄곧 자산을 현금으로만 보관했다면 현재 그 가치는 63분의 1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화폐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 15년 동안 평균 5%를 밑도는 은행의 금리로는 당연히 그 가치 하락을 막아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저축이나 적금과 같은 방법으로 축적하는 것은 어두컴컴한 창고에 수확한 사과를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사과는 썩어가면서 그 가치는 퇴색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수확한 사과를 그저 쌓아둘 것이 아니라 좋은 성능의 냉장고에 넣어 신선하게 보관을 하거나 사과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그 가치가 빛을 발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라는 것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와 창고의 비유에서도 그렇듯이 우리의 목표 자체를 차근차근 사과를 하나하나 쌓아서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신선한 사과들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여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사과들을 내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하나 쌓아 나가기만 한다면 먼저 쌓아놓은 사과들은 먼지가 덮이고 썩기 마련이니까요. 늘 신선한 상태로서의 사과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투자를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소득으로 가져온 돈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되게끔 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소중히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묵혀두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이미 기본적인 직장 소득 이외에 부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부업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그 부업들로 벌어들이는 소득 역시 돈일 테니까요. 이미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력의 가치로 보상받는 돈을 그 이상의 가치로 만들 수 있고, 부업에 대해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투자를 병행하여 공부한다면 단순히 부업만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이상을 더 빠른 시간 안에 함께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투자 능력은 제대로 길러놓기만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가든 강력한 무기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